안녕하세요, 제이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 영어 실력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JK가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독해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문제 풀 때 실질적으로 항상 활용하는 팁들이에요. 다 드릴게요, 그냥. 오늘 내용만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실전 문제 풀 때 적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어 시험은 아시겠지만 거의 시간 싸움이에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그게 바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다 퍼드릴 테니까 행동으로 옮기시기만 하세요. 머릿속으로 맨날 생각만 하지 말고. 자, 그럼 오늘도 돈 벌러 가시죠. 칠판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독해 문제 푸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터 같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못 보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이런 주제를 잡아서 푸는 문제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든 수능이든 이 주제를 잡아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줄이면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능에서는 시간 모자라서 못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곱씹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시간이 모자른 많은 학생들이 영어 독해 어떻게 하냐면 해석해보고 갸우뚱. 한번 또 봐. 기본, 제가 알기로 기본 두세 번은 합니다. 최소. 그러니까 시간이 맨날 모자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실전에서 시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만약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면 천천히 읽고 이해가 안 가. 그럼 또 곱씹어 볼 수 있어요. 다시 반복하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두 번, 세 번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부터. 한번 읽었어. 독해를 했어. 이해가 안 가. 넘어가. 그 다음 문장 또 해석했어. 이해가 안 가. 그냥 넘어가. 자, 읽었는데 이거 이해가. 그럼 이해하면 돼요. 그냥 잡아두고 가면 됩니다. 만약에 모든 문장이 다 한 번씩 독해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 찍으세요. 아니, 해석도 안 되는데 뭘 맞으려고 그럽니까? 도둑놈 심보지. 해석되는 한두 문장을 선택지랑 연결하면 됩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시험 영어에서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풀어보고 틀린 것도 아니고 지문을 읽어보고 틀렸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문 읽어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찍어야 된다? 수능을 얘기하자면 리딩이 28문제입니다. 풀어보고라도 틀리면 그 점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5개에서 10개를 못 푼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찍는다? 근데 그게 수능 시험이야? 잠 못 자죠. 특히 1학년, 2학년인 학생들 3학년 되면 수능 시험 볼 때쯤 되면 시간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냥 막연히 그때 되면 좀 나아지겠지?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 나아지지 않아요. 왜? 3학년 지문이 가장 어렵잖아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1, 2학년 때도 시간 안에 못 풀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3학년 때 시간 안에 푼다?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씹지 마라. 두 번 보지 마라. 해석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겨라. 자, 두 번째 뭐냐? 연결사를 제대로 활용해라. 특히 이런 연결사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게다가, 예를 들어,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이런 연결사들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같은 얘기하는 거다. 아시겠죠? 이 for example, 예를 들어 뭡니까? 앞에 나온 얘기랑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쉽게 설명하는 거죠. 자, 게다가 앞에 나온 얘기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자, 앞에 나온 얘기 정리해 주는 겁니다. 같은 얘기. 여러분들이 이 연결사 몰라서 얘기할까요? 이런 연결사가 나오잖아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안 봅니다. 여기 앞에 내용이 뭔 얘기인지 알 것 같다 라고 하면 안 봐요. 여기서 멈춥니다. 이게 바로 멈춤 신호예요. 왜? 어차피 똑같은 얘기 나올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독해 멈추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앞에를 봤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읽어야 돼요. 그런 학생들은. 근데 난 여기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예를 들어 뭐 게다가 뭐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 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거는 항상 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있어야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앞에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 for example을 해석을 한다는 건 정말 시간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얘기 하는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제 영상에서 아마 언급한 적 있을 겁니다. 병렬의 법칙. 저는 이 법칙을 제일 많이 써요. 독해할 때. 지문이 수능만 해도 28개인데 이 모든 지문들이 이 A and B, A or B 이 패턴을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병렬로 나열을 한다. 이 중에서 제일 편한 거 하나만 잡고 갑니다. 아니면 앞에가 편하다 그럼 뒤는 아예 안 봐버려요. 이것만 해도 막 두 줄, 세 줄을 아낄 때가 있어요. 독해할 때. 이 A, B가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문장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 A와 B는 비슷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잡아도 된다. 뭐 3개, 4개 병렬로 나온다? 그 중에 하나만 알아도 내용이 통한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실전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는 게 이 병렬의 법칙이고 이걸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드셔서 실전에 녹여내야 됩니다.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난 얘는 알고 얘는 모르겠어. 그럼 얘만 잡고 가도 된다. 둘 다 압니다. 근데 얘가 말이 좀 더 입에 달라붙어. 좀 편하네 해석이. 그럼 얘로 잡고 가면 돼요. 아니면 병렬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됐어요. 이렇게 쭉 나열이 돼. 그런 문장도 있죠. 막 그래서 두 줄, 세 줄씩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얘가 뭔 얘기인지 깔끔하게 이해가 갔다. 그럼 뒤를 굳이 안 봅니다. 나는 얘가 이해가 안 가. 얘가 이해가 안 가. 얘는 알겠어. 그럼 얘를 잡고 가면 됩니다. 역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세 번째 병렬의 법칙도 영어 공부에 센스가 없는 학생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병렬의 법칙은 영어 독해를 잘하는, 영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족한 학생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고 모두에게 굉장한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써먹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니, 조회수는 몇천 회씩 되는데 왜 좋아요는 그만큼 안 눌러줍니까?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 눌러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